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AI 시대이잖아요. 그러면서 노동 환경과 그리고 근로 기준 등도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AI 노동연구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역할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대담한 대담에 소중한 분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AI 노동연구회가 네. 발족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조직인지 좀 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네. 네. 과거에는 이제 노사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네. 했는데 노사정이 모여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네. 논의하고 협의하는 곳입니다. 예.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경사노위. 네네. 예. 올해 1월부터 우리 AI와 노동연구회를 운영 중에 있고 제가 이제 공동 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노사정하고 경제부처 AI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AI가 노동 과정과 또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네. 이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해답을 못 찾더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모아서 10월경에 녹색 형태로 결과물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네. 한 5개월에서 4개월 네, 정도이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네요. 예, 예. 굉장히 지금 바쁜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시대 워낙 그 기술 혁신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네. 보니까 우리 사회, 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저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맞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지고 AI 노동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장 근거리에서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한 3가지 네.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면은 우선 AI 에이전트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노동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네. CES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I가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직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모든 회사, 모든 직무에서 AI 어시스턴트가 도입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엔비디아 내에서는 AI를 활용해서 GPU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발 하라리 같은 분도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갖추게 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밀려나서 무용 계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반의 플랫폼 경제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픈 AI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뭐 틱톡 이런 것들이 AI로 강화된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혹은 이제 AI 기반의 콘텐츠를 플랫폼으로 삼아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AI를 활용한 프리랜스 플랫폼이 우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업워크라든지 피버 그리고 우리나라도 숨고라든지 크몽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혁명이 지금 산업화라든지 정보화 시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 인간의 인지적 노동까지도 대신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를 넘어서 피지컬 AI로 소위 말하는 로봇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이것이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앞서서 유발 하라리의 네. 말씀 좀 전해주셨는데 세계적인 석가기구 17년 만에 방한을 해서 또 많은 예, 이들의 예, 관심을 끌었는데 맞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군요. 예, 뭐 계급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흐름.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는 직감하게 될 것 같은 예견 네, 이런 네. 거를 좀 느끼게 되는데 지금 노동 환경은 뭐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좀 예.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전역으로 맞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뭐 관세 무역 전쟁 있죠. 맞습니다. 예, 대외적으로도 안 좋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좀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용 시장이 진짜 꽁꽁 얼어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밟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한 환갑에 다가선 노인이 된 느낌. 우리나라가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98년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겪었는데 그때는 그냥 뼈가 부서져서 이 뼈만 치유하면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의 구조적 침체 이거는 마치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권력과 살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 그럼 그때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이라는 저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예. 특히 고용시장은 이제 경제하고 기업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예.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거나 제로 성장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예, 예. 차관님. 제가 태어나가지고 네. 이런 상황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투자, 소비 모두가 위축되고 있는 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이 변수인데요.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업종이 있을까? 이런 진짜 예.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여기에 관세 정책까지 가해져 가지고 사실 우리 경제가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느낌이 들고요. 네. 자영업자 비중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만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도 붕괴될 정도로 내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경직적인 노동법제 또 갈등적 노사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이 최근에 보면은 신규 공채를 거의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차관님 사실 뭐 IMF 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네요. 네. 이럴수록 AI 변화가 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네. 제조업 혁신이나 일자리 네네.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모든 말이죠. 빛과 그림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네네. 그걸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예, 네. 빛과 그림자가 있고요. 틀림없이 이미 지금 제조에서는 큰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자료화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HMG ICS라고 예, 나오나요? 예. 저게 이제 현대 모터스 그룹 이노베이션 센터 싱가포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싱가포르에 혁신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요 현실 세계 물리적 어떤 그 세계를 가상 세계로 그대로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피지컬 AI의 뭐 전형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밑그림? 예. 실제 공장을 운영하듯이 예.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미국 공장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로봇이 대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그 검사까지도 사족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네네네. 로봇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혁신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작업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사람을 대체하게 되면 노동시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대립적 노사관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현장이 급속히 로봇으로 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활용률이 조금 낮은 편이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에는 이제 G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고 또 고비용이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겠네요. 예, 네. 근로자들도 제한이 아직까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무엇보다는 데이터 주권 문제인데 주로 AI 솔루션을 해외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좀 해외로 넘어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지금 혁신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제조업 혁신의 한 사례라고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네. 피지컬 AI의 밑그림 이런 거를 좀 네, 보여주셨는데 네. 공장에서 이제 사람이 거의 없고 로봇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의 직업은 몇 년 뒤에 맞습니다. 사라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걱정들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네.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직업, 아니면 좀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이렇게 좀 네. 나뉠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AI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 있고 예. 또 AI를 활용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AI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직업군들,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지 또 뭐 고위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역량이 더 증강이 될 겁니다. 예.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AI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콜센터 상담이라든지 뭐 회계, 법률, 사무 보조 이런 분들의 일자리는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저기도 이제 표시가 돼 있네요. 아, 예, 예. 예.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리면은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1, 4분면에 있는 그 직업군들이 활용들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활용도도 높은 그런 직업군이죠. 그게 이제 금융 전문가, 의사들, 대학 네. 교수들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노출도는 높은데 이제 보안도가 낮은 거죠. 이런 직업군들은 굉장히 대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보안성이 낮은 직업군에서 이제 높은 직업군으로 그러면은 직업 전환이 가능하냐? 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재직자의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혹은 사회 안전망 이런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예상입니다. 예상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예, 예. 지금부터라도 내가 AI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지 나중에 좀 살아남겠다 네, 이런 생각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궁금한 게 네, 네. 우리가 이제 AI가 이제 이런 변화니까 지독히도 네. 이제 혁신적으로 변하면서 네, 네. 일자리 고용 시장이 많이 바뀌면서 네. 일에 대한 개념, 관념도 네, 네.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단순 노동 같은 경우 이제 로봇이 대체하게 되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거를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해야지 바람직한 생각일까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AI 노출되어 있지만 활용을 많이 하는 직업군들은 네. 일의 의미, 일의 개념을 재정립하기가 좋은 네. 그런 직군들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좁은 범위에 지금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 노동자들은 또 보통의 국민들은 일을 생계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일의 개념을 정립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와닿을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AI 관점에서 이제 일의 의미를 좀 재정립한다고 보면 예. 간단하게 예. 일의 이제 생계 수단이 아니고 내 정체성의 발현의 이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예.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게 서로 협업과 연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조직에서 이제 조직이 위기보다는 네트워크로 이제 전환되고 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일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 이제 추세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이 이제 단순히 하나의 직업보다는 나의 어떤 그 경력, 직업이 계속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인문학적인 사고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도 그런 부분으로 매우 교육을 중요하죠. 시켜야 된다라는 예. 말도 좀 와 닿습니다. 차관님의 말씀을 직접 예,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AI 시대에요. 노동법 이런 부분도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효율성 그리고 고용 불안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잘 정립할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노동규범이라고 그러면 개별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게 있고 그게 네. 근로기준법 예.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집단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이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 이것이 노동 과정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이것이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낙관적으로 보면 이런 AI가 노동의 효율성을 개선을 해서 근로시간을 줄이겠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그런 그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창의적인 일에 이제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낙관적인 이제 일인데 이 줄어든 근로시간을 만약에 불필요한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쁜 척해 보이는 일에 이렇게 집중한다 하면 네. 이것이 이제 그 덴마크 학자인 그 데니스가 말하는 가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짜 노동이 이제 번성하게 되면 생산성이 오히려 더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려면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근로시간 딱 맞춰진 52시간 그렇죠. 예, 이런 예. 거를. 이게 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주 50시간 이렇게 40시간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주 52시간 넘는다 했을 때 이걸 계속해서 연간 주 50시간 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딱 주 40시간 그리고 최대 52시간 내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주마다 딱 그걸 지켜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한 나라는 없습니다. 보통 월 단위 또 이제 연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야지만 그냥 일하는 척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상을 근로시간과 연계시키기보다는 탈시간급으로 가야 된다.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의 핵심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의 변화인데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직이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에 생산직 위주로 단결하고 노동자유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지적 노동까지 대신하기 때문에 사무직이라든지 프리랜서도 주도권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문제가 아주 낮은 노사 간의 낮은 신뢰 관계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아직 또 노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둔감한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진짜 들어보니까 AI 시대에 좀 변할 거는 변해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상임위원님을 모셔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주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궁금한 부분이 그렇다면 AI 관련해서는 투자 네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조금 더 현명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네. 많은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 2년 주기로 해서 한 기업을 발굴해서 좋은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특히 예. 중견기업에 지금도 마음을 투자를 잘 하고 있죠. 알겠네요. 예, 차관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AI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국장과 미장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제 AI가 생성형, 추론형에서 지금 피지컬 쪽으로 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아시다시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AI 솔루션이라든지 또 크라우딩 인프라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예. 대해서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제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본과 인재가 이제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길 수 있을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그런 부분이 예. 있고 다만 한국의 강점은 어쨌든 앱 빌더스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것들 혹은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강점이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제조업 부분의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 AI로 전환된다 하면 네. 그게 이제 로봇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현대나 삼성도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가 강점이고 또 제조업 기술이 있고 또 배터리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피지컬 AI 쪽에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 하면 또 우리 국장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다만 이제 뭐 제일 싼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따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네. AI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너무 주제넘은 발언이 아유, 아닙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몇 년 안에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제조업 강국인 피지컬 네, 우리가 AI 좀 주도했으면 좋겠고 AI 연구에 또 발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기술과 노동 시장을 잘 접목해서 좋은 성과 내시길 저희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분석 그리고 말씀으로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